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진실 탐사 K. 서울 강남에서 호텔 3개 층의 객실을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온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 냉장고는 각종 술과 음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오세요. 어떤 분이 키가 크게 계세요? 어떻게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을 찍고 니네 여기서 유흥주점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 호텔 객실을 개조해서 유흥주점으로 만든 거죠. 진실탐사 K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규일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규일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 이 인서트가 나가기 전에 우리 3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예, 아무도 그 현장에 가보질 않고, 예, 지금 언론 보도만 듣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예. 좀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런데 예. 법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법률적 윤리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관련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사실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언뜻 떠오르는 제 친구 변호사는 있습니다. 예, 그 친구는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사전 취재를 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이게 지금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천태만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고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면 안 되고 이제 QR 체크라든지 수기명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은 작정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든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추적도 불가능하고 아무도 모르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온갖 모습의 이제 불법 영역들이 다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예. 겉으로는 이제 뭐 간판도 없고 막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 간판도 없고 그렇죠. 폐업한 모텔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완전히 이제 유흥시설처럼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성매매 업소까지도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성매매 알선가 행위까지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손님들도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게 불법인지를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보니까 QR 체크인이라든지 수기명부 작성이라든지 혹시라도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못하도록 미리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위반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견되고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이상한 영업 행위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제일 크죠. 예. 사실 제일 크고요. 지금 우리 방송하기 전에 뉴스 보도 방금 본 것처럼 예. 지금 불법 영업과 이제 변종 영업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 시설을 이게 이런 유흥 영업은요. 숙박 시설과 연계가 돼 있어요. 통상. 예, 연계돼 있고요. 그래서 높은 층을 위주로 해서 영업을 하게 돼 있고 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중지를 시켜놔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6층, 7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끝까지 올라가면 만약에 단속이 떴다. 그러면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잖아요. 바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4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후부터는 이제 도보로 해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이 있으면 지하에는 유흥주점이 있고 지상에는 이렇게 숙박업소가 있는 것이 가장 최적의 환경 조건이에요.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종 영업이라든가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그 조건을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룸에다가 똑같이 해놔요. 모습을. 유흥주점과 똑같이 한 개 룸에다가 그래요? 만들어놔요. 냉장고 다 설치해놓고 냉장고 안에 각종 술, 뭐 안주류 다
넣어놓고요. 예, 또는 또 노래방 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노는 경우도 있고. 예. 거기서 이제 1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옆방으로 가가지고 그는 또 이제 2차 아시죠? 2차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이제 성매매를 하는 것이죠. 네네. 이게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본인들만 즐기면 되는데 이게 감염 위험도 있고 뭐 이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속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텔방을 개조하면 모든 호텔마다 다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다시 우리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예. 자영업자분들 막 눈물 흘리시면서 시위도 하고 그러시죠. 예,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못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그런 어려움들을 처하고 있고요. 뭐 국밥집이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사실은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고 그렇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계가 걸리는데도 그래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법 영업들을 하는 이런 유흥업소들 이런 것들은 아예 대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 위반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거는 그 이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룹들이 또 조직적으로 여기에 협조해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은 자기들만의 정보로 또 이제 여러 가지 SNS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채널들을 자신들이 갖추고 있고요. 예. 완전히 농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보거나 과거처럼 이제 어떤 업소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단속한다는 게 불가능해지고요.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걸 역으로 말하면은 결국 방역에 있어서 가장 큰 고리가 끊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염법 예방체계는 뭐냐면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는 방식을 하고요. 예.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이제 차단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두 가지 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영역의 유흥업소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어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다녀갔는지도 모르고 다녀가지 모르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쇄적인 감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언뜻 드는 생각인데 파파라치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혹시 뭐 그런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SNS에서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그걸 뭐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은 없을까요? 네, 그런 방식을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경찰이 단속했던 많은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이렇게 제보를 받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다녀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아름아름 소문이 나는 거고요. 또 소문을 이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하려면 또 소문이 나야 영업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단속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업주들도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은 계속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불법을 만들어준 손님들도 사실은 강하게 처벌을 해야만 근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참 근절이 어렵다,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 유흥업소도 영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영업 대상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 관리가 있고, 예. 집중 관리 대상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속 관리 대상자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또는 이제 지속 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주 오고 뭐 1차, 뭐 2차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게 되고 이제 대상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법 영업이라는 것은요, 100% 다 예약제예요, 예약제. 예약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더더욱이 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 관리자한테는 단순히 문자로만 홍보하지만 이런 지속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통화도 해요. 통화해서 며칠 날 와라,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업소들이 계속 온전 뭐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온전한 이유는 처벌이 뭐 하고 나면 대충 받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용어로는 소위 말해서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지사장이 이미 처벌을 항상 예고를 하고 예상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보통 운영을 하고요. 실제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실제 전주라고도 할 수 있고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배후에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주라는 사람들은 이런 업소를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보면은 구속은 어차피 증거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외견상에 이제 사업주만 계속 처벌을 받고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벌고 이 판을 벌이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가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간혹 이제 잡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적된 수익 금액이 굉장히 수십억, 수백억 개인 때도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성매매까지 가면 또 다른 이제 처벌을 할 수 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적발된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보면 양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적발 건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평가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영업들이 더 깊숙이, 더 몰래, 더 음지로 더 들어간다는 반증이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적발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명확한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적발하고 적발된 그 업주나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해서 또 다른 또 그런 현장에서 또 적발하게 되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적발 건수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6월 달에 한번 적발된 적이 한번 있었죠. 종업원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데 그 종업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서울 시내에 불법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2,000개는 될 거라고. 2,000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2,000개가 정확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불법 영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건데 손님들은 이거는 뭐 공직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요 겁나서 못 갈 것 같고 이 간 사람들 처벌 조항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가지고 집합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현재로서는 벌금형 수준입니다. 약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죠. 두 가지 범죄를 범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이미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고삐가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많아지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한동안 이제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방역수칙 위반해가지고 감염이 되거나 이러면은 뭐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해서 신상이 털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비슷한을 받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하도 확진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뭐 가서 걸리면은 그만이고 뭐 처벌도 거의 없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법 준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것이 이제 오히려 말 그대로 고삐 풀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로 인해서 감염병이 확산이 되거나 만약에 해당되는 조직, 직장 이런 곳까지도 그 불법 영업을 한 곳으로 방문해가지고 확산된다면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민사소송까지도 저는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업을 이런 게 이제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사람들이 뭐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적극적인 처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른바 이제 손님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은 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계속 단속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지고 또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심한 경우 이제 좀 규모가 크거나 특히 성매매 알선까지도 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단속을 해서 폐쇄를 시키더라도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영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 근원까지 타격하기 위한 노력들 수사들이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보면 그 풀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VIP 고객분들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풀뿌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 확실하게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뭐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 평시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전시 상황이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당들이나 이런 그 운영하시는 어려운 분들은 정말 눈물겹게 셔터 내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꼭 같이 있어야만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단속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지금은 단속하는 방법이 A라는 지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B 지역을 하게 돼 있고 C 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수 있구나. 그렇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충 이제 그 감을 잡고 알죠. 다음엔 우리 지역이다. 대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 경찰에서도 이제 이런 불법 단속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불시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이 불시 단속도요. 해당 지역을 하지 말고 교차해서 하는 거죠. 교차해서. 예. 지역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차하더라도 그 상대에 있는 경찰서는 모르게끔 해서 암행식으로 해서 가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저부터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규일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돌발 구간이 많아서 조심하시기